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미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자마자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죠. 사실 강한 반등만 보여줬으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 중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나요?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오늘 상승분의 절반을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그대로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정부 셧다운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미정부 셧다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장 중간에 윗꼬리 캔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제가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리스크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리스크까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다 얘기 드릴 거니까, 제가 조금 늦게 찾아뵈서 많이 피곤하실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돈 벌려면 조금 노력해야죠. 오늘 종목 분석 영상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같이 대비해 나가 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유튜브에서 무조건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절대 무지성 매수를 해서도, 남의 얘기만 듣고서 뇌동매매를 해서도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다.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까지 뒤에 종목 분석 영상에서 얘기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정말 힘내야 될 시기니까 다 같이 삼성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정부 셧다운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이러한 조정이 나온 거냐, 윗꼬리 캔들이 나온 거냐 의심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미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CNN 보도를 보여드릴 건데,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CR이죠.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미 상원에서는 이미 가결이 나왔어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휴가철이어서 하루 정도 지연되기는 했지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에 이 CR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가 진행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하원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죠. 그렇다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이든 구독자분들이든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미정부 셧다운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이러한 윗꼬리 조정이 나왔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오후장부터 굉장히 강한 주가의 하락을 맞이했거든요. 똑같이 최근에 개인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상승을 보여주다가 똑같이 주가에 눌림목이 발생을 했어요. 똑같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 아실 텐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승도 하지 못했는데 오후장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 지금 11월 13일에 뭐가 잡혀 있나요? 바로 옵션 만기일이 잡혀 있죠. 이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외인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의 움직임이 어땠었나요? 매수를 진행했었나요? 아니죠. 전량 매도를 진행했었죠. 제가 말로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별 동향을 보게 됐을 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8조 원가량의 말도 안 되는 매도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매도를 던졌으면 당연히 수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일본 시장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외인들이 뭐를 했냐, 코스피에 공매도를 쳤거든요. 풋옵션을 얼마를 쳤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을 기점으로 7천억이었었던 공매도 거래 대금이 11월 5일날 1조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청산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벌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기관과 개인, 외인들의 보유량을 보게 됐을 때 기관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 정도의 매물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정도의 대금을 가지고 있어요. 기관과 개인을 합친 양보다 2배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외인이거든요. 그런데 외인은 코스피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서 반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외인이 이 반등 구간에서 미쳤다고 손해를 보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을 계속해서 따라오신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 시장만 보더라도 미정부 셧다운이 16일 이상 진행될 거다, 13일 옵션 만기일보다 늦게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게 몇 퍼센트예요? 62%예요. 그런데 어제 단 하루 만에 이게 바로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조 원의 공매도 거래대금을 가지고 있었던 외인들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5천억 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쌓여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느냐, 최근에 개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SK 하이닉스나 두산 같은 대형주에서 강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넣으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똑같은 차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됐을 때 외인들이 매도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아니 SK 하이닉스에서 매도가 들어오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매도가 들어오는데 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나 눌린 거야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봐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 물량만 2,800억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나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이었나요? 아니죠.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조정 이후로 이제야 반등을 시작했었던 상황인데,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어때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5% 정도 올라갔는데 그거 그대로 눌리면서 오히려 하락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오늘 횡보하면서 시작했는데 주가 마이너스 4%까지 빠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개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주가가 눌리겠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겠다, 이제 반등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맞나요?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서 TGA 잔고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유입되게 됐을 때는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TGA 잔고를 모르시는 주주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제가 그냥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인데, 이 TGA 잔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버블을 만들었을 만큼 굉장히 강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었던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코로나 버블을 만들었는데, 2022년도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의 잔고를 지금 달성을 했죠. 왜? 미정부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TGA 잔고 과연 쓰는 거 맞냐라고 의심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장기화된 셧다운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역대 최악을 달성했다라고 하거든요. 3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 자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잡혀 있죠. 바로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이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하루 안에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위축이 되면서 소비가 나오지 않게 됐을 때는 안 그래도 미국의 장기화된 셧다운 때문에 소비재 증시가 굉장히 내려간 상태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유일한 무기인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눌림 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런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려간 상태인데 임금을 올려야지 왜 증시를 올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가계저축이 역대 최저치라고 해요. 미국의 가계저축이 위험자산, 증시시장으로 들어온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시켜야지 소비자 심리지수를 증대시킬 수 있고,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소비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TGA 잔고를 소진시키면서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QT의 종료가 나오죠. 이 QT 종료를 계속해서 어려워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중은행이 있죠. 그리고 은행의 은행이 누구예요? 바로 연준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연말이나 분기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한테 하루치 돈을 빌려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레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분기말도 아니고 연말도 아닌데 갑자기
은행이 연준한테서 막 레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니, 시장에 유동성이 많은 줄 알았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조차 유동성이 없어서 연준한테 돈을 빌리면 이거 또다시 지역은행 뱅크런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와요. 이 우려를 직접 들으신 주주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 우려를 연준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진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과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은행한테서 너네한테서 돈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받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다? QT 종료. 결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이 생긴 거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유동성 강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세력에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월 13일 이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풋옵션 세력들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변동성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위에 번호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 이런 차트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다? 무조건 도움 받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 심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할 때는 주가가 내려가면 무조건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확신이 없으니까 그대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주가가 실제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게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에 한 분 한 분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이 어떤가요? 디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에서의 마저도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유동성 강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대비를 할 게 아니라 비중이 많든 적든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주주분들 분명 계시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강조드렸죠. 지금 시장은 절대 무지성 매수, 뇌동매매를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시기라고. 이 내용 지금부터 풀어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으면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무슨 리스크냐? 삼성전자 유동성이 이렇게 강세가 되고 이렇게 좋은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 그대로 우상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미정부 셧다운보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제가 뭔가요? 제가 이것도 기사 하나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지금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을 개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 이 내용이 뭐냐? 트럼프 관세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야? 트럼프 관세 위법이 되면은 오히려 관세 안 내니까 삼성전자한테는 이득 아니야? 우리나라한테는 이득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약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배당을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140조 원의 투자를 어디다 진행했었냐? 바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했었다고요. 지금 샘 알트먼이 AI 이거 내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 보증을 서줘야 된다, 말만 꺼내도 AI가 버블이다, AI 이제는 폭락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실제로 140조 원의 투자금이 환수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력이 끼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금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관세 법안이 실제로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그 영향력은 시장에 파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 위법이 될 수 있는 건 맞아? 겁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관세 법안이 승리할 확률이 몇 %나 되냐? 바로
22%예요. 왜 이렇게 적냐, 왜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느냐 궁금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이 트럼프 관세 법안을 판결하는 미국의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6명, 민주당이 3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 무조건 승인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공화당이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당연히 승인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서 투표를 진행하는 인원은 공화당 4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색깔을 묻히지 않는 중도 공화당, 이 2명의 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이 2명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제가 사진 가져왔어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판결을 내릴 때는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법이 중요하다, 법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코니 베럿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행정부의 규제를 정확하게 해주지 못할 때는 이 규제를 대법원인 내가 해야 된다, 대법관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은, 우리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한테 밥을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우리도 종종 부하 직원한테 밥 사 먹으라고 카드를 주잖아요. 그런데 부하 직원이 이 카드를 들고 4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간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의회가 제어를 하지 못하면은 그 제어를 누가 해야 된다, 규제를 누가 해야 된다, 대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런 언론들은 당연히 지금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법안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회의적인 기사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가, JP모건, 시티뱅크 같은 증권사들이 지금 트럼프 관세 법안이 실제로 위법이 됐을 때 나오는 환수금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얼마라고요? 약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140조 원의 환수가 나오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 돈을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을 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1달러에 한 20센트 정도로 팔고 있는데 그거에 월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투자가 성공하게 됐을 때는 5배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투자가 실패하면 얼마를 투자하든 0원이에요. 마이너스 100% 수익률. 여기에 월가가 투자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트럼프 관세 법안이 무조건 위법이 나오면서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력이 나올 거니까 지금 당장 매도를 던져라 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이 시장의 파괴적인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역대급 기회가 될 거라고요. 왜? 아니, 월가에서 영향력이 파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라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트럼프 관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 나오더라도 트럼프는 얼마든지 관세를 개별 품목에 매겨서 관세를 뜯어올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미국이 그랬어요. 예전에 자유무역 시대 때 일본산 철강이, 일본 철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일본산 철강이 미국 시장을 장악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철강 산업의 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아, 너 잠깐만 와봐. 너네 나라 철강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너 잘 생각해봐. 철강으로 뭐 만들어? 뭘 만들겠냐? 당연히 군수품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군수품을 만드는 철강이 너네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네? 이거 완전 안보 문제 아니야? 라고 해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웃기는 일인데, 미국이 세잖아요. 미국이 강하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관세 실제로 붙이고 일본은 관세를 내요. 이렇듯 트럼프는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라에서든 개별 품목의 관세를 매겨서 충분히 관세를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장의 쇼크가 굉장히 빠른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역대급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차트의 움직임이 어땠었나요?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줬죠. 그런데 11만 3,400원 신고점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개인 주주분들이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었을까요? 익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거든요. 왜? 욕심 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절대 익절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실제로 조정을 받은 이후로 무슨 생각하나요? 아, 저때 내가 조금이라도 매도할걸 후회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 실제로 조정이 나온 이 순간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내가 비중 좀 늘려갈걸 이라고 생각했던 개인이 여기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매수 절대 진행 못해요. 왜? 무서우니까. 왜? 겁먹으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하죠. 이번에 반등했을 때는 내가 무조건 분할 매도한다, 무조건 익절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가 진짜 웃긴 게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갭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도 버튼 누를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눌러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파괴적이라고 얘기했었던 트럼프 관세 법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은 마음에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갔는데 실질적인 이 사건이 터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 없다면 당연히 패닉셀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코스피가 4200이 올라가는 장에서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진짜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버튼 패닉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 제가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 010-6387-5837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리스크가 발생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분할 매도 구간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분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파른 우상향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매수 버튼 절대 못 누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실시간 대응법 받아가세요. 제가 이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려고 요즘 잠도 줄여가면서 미국 시장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불안에 떨지 마시고, 지금 종목 분석 영상 보시는 노력 끝까지 보상받아 가세요. 제가 오늘 미시적인 관점부터 거시적인 시장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오늘 시장처럼 지금 시장의 특징이 굉장히 강할 때는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숲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숲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요즘 디램 가격이 어떻대, 요즘 낸드 플래시까지 관심을 받고 있대, HBM의 수주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대,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숲을 봤을 때 보이는 이러한 리스크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다시 상승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앞에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앞에 시장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재 시장만 보면 안 된다고요. 제가 항상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때 조금 더 앞선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남들은 AI 버블, 옵션 만기를 얘기하고 있을 때 근시일에 중요했었던 미정부 셧다운을 얘기를 드렸고, 지금 남들은 다 미정부 셧다운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옵션 만기일과 앞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트럼프 관세 법안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앞을 보면서 나아가야지 훨씬 더 높은 확률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무를 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서 봐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건데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실시간 타점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종종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잘 확인해 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댓글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6387-5837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유동성 강세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고점이지는 않을까, 지금 환율이 이런데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걸까 고민하기보다는 실제로 투자판에 뛰어드는 게 훨씬 더 빠른 돈을 버는 길이다. 그런 걸 알고서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로 멋지십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 꼭 끝까지 다 보상받아 가시고,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선물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까지 꼭 챙겨 가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 모두 다 보상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